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기 긴축 악재를 딛고 반등 마감해 줬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은 경제 회복 기대감이 금리 인상 불안감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제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경제 회복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가계가 현재 자산의 44%를 주식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 46%보다 약간 낮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계의 높은 현금 잔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세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주식 수요를 더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치주가 전반적인 랠리를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의 평가는 가치주에 대한 정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라야 하고요. 그리고 비교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잔잔한 차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매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3대 조건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S&P 500의 가치 지수가 성장 지수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또 빠르게 가장 강하게 또 상승을 보였고요. 투자자들이 악재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반영되고 있다,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미 활동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달 전미 활동 지수가 0.29로 집계가 됐는데 그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한 겁니다. 다만 팩트셋에서 예상했던 거는 0.32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보다 이제 밑돌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시장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가격에 먼저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흐름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가치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테슬라 등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좁았는데요.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기술주들이 부진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와 그리고 아마존닷컴 같은 대형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9% 상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임데이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 기간에 배송 지연이라든가 배송비의 상승 그리고 광고 요금 상승 여기에 재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좀 약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은 수찬성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폐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 관계자와 일부 주요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를 색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65%가량의 그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테마주들은 이제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테슬라가 오늘 같은 소황장에서도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4%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2.6% 상승하면서 73.5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유가 선물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가가 $1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쉐브론, 엑스모빌, 코노코필립스, BP 같은 대표 정유사들이 3에서 4%대 강세로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 분야에서는 노르웨이안 크루즈 라인이 3%대 상승했고요. 소비 분야에서는 대형 의류 유통 매장인 펄스가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보잉이 3.2%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들을 밀어 올렸는데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같은 다양한 은행주들이 2에서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장의 악재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앞두고 있나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슈들도 짚어주시죠. 네, 미 동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에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팬데믹 프로그램과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뭐 할 얘기는 다 했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에서 오늘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리스크로 이미 인식을 하면서 가격에 반영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 하락이 너무 컸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내일 파월 의장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다라면은 시장에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도 블라드 총재나 몇몇 이제 의원들이 시장에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안 됐듯이 내일 파월 의장이 특별히 다른 형태의 어떤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는 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4개월 연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리치몬드 지역의 제조업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18을 기록을 했는데 6월 달에 16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 제조업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둔화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역사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동안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기를 유지하고 있고 이미 지난 팬데믹 시즌을 넘어서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도 개인 소비 지표가 상승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